자, 그러면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정의라던가 SNS 뭐 의미라던가 시대적으로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우리 사업의 정보를 잘 노출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뭐 키워드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고객이 어디 있는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우리 매장은, 우리 사업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또 잘 많이 볼 수 있는 게 혹시 키워드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키워드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다운받으시면 그 키워드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끝에서 말씀드렸던 청주 샌드위치 같은 경우 내가 청주에서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라고 그럴 때는 네이버에 어떤 메뉴들의 이런 키워드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PC라고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청주 샌드위치를 검색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뷰는 뭐냐면 블로그 글을 키워드를 잘 세팅해서 쓰고 거기에 동영상 2초짜리도 괜찮고 30초도 괜찮습니다. 동영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위치해 있는 지도를 찍어주고 이렇게 삽입이 된 경우에 뷰 영역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지식인, 파워링크,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파워링크죠. 파워링크. 그 다음에 동영상. 저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냐면 블로그에 삽입한 동영상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PC에서는 이렇게 노출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노출이 되나요? 모바일에서는 플레이스가 위에 가고 뷰가 가고 이미지 나오는 것 하고 지식인 똑같은데 파워링크가 6번으로 내려가고 동영상이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청주 샌드위치를 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까요? 1번으로 나오는 플레이스, 그죠? 플레이스에 청주 샌드위치를 검색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샌드위치 매장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샌드위치 매장들보다 우리 매장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가 먼저 노출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뷰,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사실 청주 샌드위치를 PC에서 검색하는 사람들보다는 모바일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 뷰, 이미지, 동영상은 어때요? 다 블로그와 관련된 겁니다. 블로그에 잘 세팅을 해 놓은 글들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청주 샌드위치 사장이라면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노출될 수 있게끔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블로그 글을 알차게 이미지도 한 10장 이상 넣고 키워드도 잘 세팅을 하고 동영상까지 세팅을 해서 블로그에 노출시키면 굳이 6번의 파워링크 돈 주고 하는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매장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저렴하게 광고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되는 순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가 뭔가 정하셨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PC에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청주 샌드위치라고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다른 키워드, 그죠? 청주 맛집이라고 하면 돈 내고 하는 광고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플레이스가 올라가 있죠. 마찬가지로 뷰, 뉴스 이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잘 해야 되겠구나. 나는 돈이 없어. 파워링크가 광고할 돈이 없어. 라고 하면 블로그, 플레이스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식인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면 정선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나요? 정선에는 뭐가 맛있나요? 라고 할 경우 이게 조회수가 높은 글을 우리 사장님들이 찾아가지고 정선에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정선에 우리 하는 걸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다셔도 돼요.
이게 만약에 1000번 조회가 된 댓글이다. 그러면 그 1000번 조회가 된 네이버 지식인에 뜬 질문이다. 그러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보시면 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하고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상위에 노출된 업체들을 봐서 얘가 1등으로 올라와 있다면 제가 왜 1등에 올라와 있는가를 들어가서 한번 보셔야 되죠. 그죠? 예. 사진은 우리 매장하고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가? 매장 소개나 키워드 같은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어가서 보시고 경쟁자들의 스마트 플레이스에 달려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죠. 벤치마킹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는 일정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 매장에 댓글을 단 손님들은 어떤 키워드로 그 사업을, 그 매장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이 방문을 한다. 나이대, 연령대, 성별로 어떻게 우리 매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데이터로 노출이 돼요. 예를 들면 청주 샌드위치라고 그러면 서브웨이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잖아요. 이 청주 샌드위치 매장하고 뭐가 다른가? 이 매장은 친절히, 이 매장은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매장은 특히 여자가 56%, 여기는 60%, 그런데 여기는 40대가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장님이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우리 매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키워드 매니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플을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5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키워드 도구에서는 5개를 키워드를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 이 키워드 매니저란 어플은 네이버 자료를 딱 키워드 하나만 조회해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맨날 버스나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PC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 볼 수는 없거든요. 이 키워드 매니저나 이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키워드를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저런 것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의 시작. 그래서 지금 고객, 경쟁자, 자기 매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우리 매장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 우리와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사진을 포스팅하고 있고 그분들의 친구는 몇 명이고 팔로워는 몇 명이고 팔로잉은 또 몇 명 하고 있고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지 사진을 많이 올리는지 또 사장의 일상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공유하는지 2번 공유하는지 주로 쓰는 키워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로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 검색창이 검색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른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실 때 특히나 우리처럼 대도시에 있진 않잖아요. 어떻게 말하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다들 위치를 해 있는데 그랬을 때 누구한테 팔고자 할 때는 다 팔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채널, 적합한 채널을 찾아서 우리 거를 처음으로 사줄 만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기업한테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페르소나를 생각하는 방법이죠. 페르소나. 이 사람이면 무조건 우리 제품을 사줄 거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제품이 필요해. 라는 사람을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그려보라는 거죠. 페르소나라고 하면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영국 배우들이 쓰고 나왔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영 씨 24살 취준생 디자인 전공이고 이 사람은 인스타를 많이 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정보 같은 것들을 쓰고 있어. 이런 특징들을 쭉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채널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팔기는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와라와라라는 술집이 있어요. 와라와라 술집. 이 와라와라라는 프랜차이즈 술집을 만드신 이 사장님은요. 처음에 술집을 오픈할 때 27세 여성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27세 직장인 여성. 오피스 레이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27세 직장인 여성이면 돈 벌잖아요. 돈 버니까 씀씀이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버니까 씀씀이가 있는데 27세 직장인 여성이 우리 매장에 오면 또 누가 오나요? 27세 직장인 여성하고 사귀는 남자들도 오겠죠? 27세 직장인 여성들의 친구들도 오겠죠? 그래서 27세 직장인 여성으로만 타겟을 맞춰가지고 음악도, 매장의 분위기도, 메뉴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차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7세 직장인 여성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같이 와서 단골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끌고 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페르소나와 타겟팅 반드시 사줄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그려보고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날까? 어떤 마케팅을 해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페르소나를 그려놓으시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제품을 인지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을 좋아할까?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을 옹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OA 프로세스에 맞게끔 우리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내가 상상한 그 페르소나들이 볼 수 있도록 인지를 시키는 컨텐츠, 그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 또 궁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러한 마케팅 프로세스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네이버에 노출되는 순서가 뷰,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블로그와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캡처해 놓은 사진들 나중에 이제 자료가 필요하면 이제 자료를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정선 특산물을 검색을 한 거예요. 정선 특산물을 검색을 했더니 보시기에 맨 왼쪽에 구석에 있는 빨간 박스를 보시면 뷰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이게 제일 먼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뷰. 거기에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블로그 글입니다. 그러면 정선 특산물로 마케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게 좋겠죠. 뷰에 노출이 되니까. 근데 뷰에 노출되는 게 뭐를 하면 노출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동영상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 지도도 찍어줘야 되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 잘 찍어주면 뷰 영역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선 특산물 했더니 어떤 게 노출이 되나요? 무슨 신문 기사나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정선 특산물로 우리 상품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으면 저런 순서들을 보면서 적절한 위치에 또 노출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는 저렴한 비용으로 키워드 성격에 따라서 뭐 블로그 저것들이 노출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광고 효과가 큰 그런 채널이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블로그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작성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과 첫 번째 문장에 주요 키워드 1개 내지 2개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1개 내지 키워드가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사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뭐 10장 이상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써진 글은 7장, 뭐 6장 써는 것도 노출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10장 정도 들어가면 좋겠고, 처음에 사진을 포스팅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진 올릴 때도 사진 설명을 밑에다 써놓게 돼 있어요. 그 사진 설명에도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사진 설명을 써놓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애초에 저장할 때도 예, 제목을 바꿔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세요. 예.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제목 쓰시고, 본문 쓰실 때도 본문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함께 나선 태백 관광. 태백 관광이 키워드인 거죠. 태백 맛집을 여쭤보니 키워드입니다. 태백 회수산을 추천하더라. 태백 회수산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문장들이 사진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좋겠죠. 여기는 페이지상 사정상 한 줄만 써놨지만 한 2줄, 3줄짜리 문장들이 키워드와 함께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블로그 글의 마지막에 동영상 달아주고, 동영상 올릴 때도 동영상에 대한 설명 키워드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설명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뷰 영역에 노출되고 동영상, 이미지 영역에 이런 사진들과 동영상이 노출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블로그가 이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래서 중요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프로필에 보면은 여기도 저 링크드 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되는 메뉴를 활용을 했죠. 메뉴를 활용해가지고 했고,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짧은 동영상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 150점 프로필을 매우 이쁘게 작성을 해가지고 인상적으로 해놨고, 보시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제일 위에 링크가 저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묶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간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고, 인스타그램으로 간 사람들은 링크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트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진들을 해가지고 잘 올려놨고,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한 번씩들 따라해 보시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글그램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글그램이라는 어플 활용법 어디 나올까요? 예,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쉽게 알아보기 쉽게 글그램이라는 어플 활용법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글그램을 통해서. 예,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홍보물 같은 거. 예, 사진에다가 내가 글씨도 쓰고 편집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 사진에 글쓰기 해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음식 사진은 뭘로 찍었을까요? 저 옆에 있는 푸디 어플로 찍었습니다. 일상을 맛있게 돼 있죠.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예. 다른 사진들도 굉장히 잘 찍혀요. 예. 이런 어플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게 뭐 타일, 캔바 이런 서비스도 있는데 이러한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그러면 내가 준비한 사진만 바꾸거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한글처럼 이 글씨도 내가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디자인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미리 캔버스 활용법도 유튜브에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마케팅 단계 중에 고객이 우리한테 질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 톡톡 같은 거 활용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특히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카카오톡 채널에 쓰는 글들이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가가지고 직접 우리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고객이 궁금하면 1대1로 상담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상담에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정해 놓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건당 15원에 뭐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채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하면 뭘 드리겠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주변에 찾아보시면 뭐 롯데마트도 보면 롯데마트 무슨 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뭘 드립니다. 뭐 라면 2개 드립니다.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벤트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은 밴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제가 지금 춘천에 건강원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원주에도 한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밴드 회원들이 한 200명, 300명 계세요. 예. 그래서 10만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산에 가면 언제 산에 간다? 산에 가서 이러저런 약초를 자기가 캤다 하는 것들이 밴드에다 공유되고 이걸로 뭘 만들었다 그러면 밴드 회원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 10만이에 관심이 많은 분들 열광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건강원에 내려와서 이걸 가공해서 뭐 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팔리는 거죠. 미리 예약도 해놓고. 예. 골프샵, 골프용품 같은 경우도 이 골프에 아주 빠진 사람들은 열광을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 밴드를 운영해서 활성화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 중심으로 또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즉각적인 반응, 거래가 이루어지는 밴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꽃차 협동조합 이사장님한테는 밴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천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이것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시키면 되잖아요. 돈 주고서. 예. 그러면 구글 검색창에 재능 마켓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재능 마켓이라고 쳐보면요. 크몽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요. 재능 아지트라는 것도 나올 거고요. 뭐 숨고라는 것도 나올 거고요. 별별 사이트가 다 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번역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수영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요. 광고 만들어 주는 사람, 홈페이지 광고 대행해 주는 사람, 인스타그램 광고 대행해 주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거기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별점을 보세요. 별점을 봐가지고 별점이 높고 평가가 좋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채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으시면 예. 별점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몇몇 사람들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얘기가 제일 통하고 잘 통하고 신뢰할 만하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이 재능 마켓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재능 마켓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한번 구글에 갖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다양한 블로그 체험단 회사들이 나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뭐 레뷰라는 블로그 체험단 회사도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블로그 글 하나 작성해 주는데 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블로거한테 우리 제품을 보내거나 음식점이면 직접 와가지고 그 사람이 먹어보거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품을 그 사람한테 보내서 체험하고 글을 쓰게 하거나 3만 원 정도 화장품을 보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 노출이 되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예. 정선에 보니까 한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사례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못한다면 손님을 참여시키면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많이 보시죠, 이렇게. 그죠? SNS에 뭐 올려주시면 뭐를 주겠다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에 갔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뒤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침 미소, 수제 요구르트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서 여기로 보내라. 이걸 사진 찍어 여기로 보내라. 굳이 인터넷 아니더라도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그죠? 우리 제품에는 이런 요소가 반영이 돼 있나요? 예. 우리 명함에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우리 제품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라든지 이런 거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이런 작은 목장들도 이런 스티커 하나 가지고도 굳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먹어본 고객들한테 주문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한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손님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엮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잖아요. 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손님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은 식탁에 이렇게 QR코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들어진 설문지에 QR을 생성하게 되면 저런 QR코드가 나오고요. 핸드폰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또는 QR 스캔 어플로 QR을 스캔하면 그 설문지로 접속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해서 입력하는 고객의 의견들을 가지고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하면 또 어떤 손님들은 좀 뽑아가지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손님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 그런 것들을 이용한 마케팅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NS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서 채널을 묶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가면 인스타그램, 모두, 블로그 가봐라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가면 블로그 가면 어떡하나요? 블로그 갔더니 여기 블로그 눌러가지고 블로그 갔더니 인스타그램은 가봐라. 카카오톡으로 우리랑 채팅하려면 요거 눌러라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인스타그램은 아까 보시면 어때요? 이 매장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면 어때요? 링크드온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가진 채널로 또 할 수 있게끔 아웃링크를 걸어놨어요. 이렇게 우리의 채널을 다 묶어서 손님이 한 번 들어오면 여기저기 가보게끔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아웃링크 하나 있는데 뭐 인스타 프로필, 뭐 링크드온, 링크트리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채널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좀 이용해 보시고요. SNS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는 거 괜찮아요. 저도 유튜버는 아닌데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 괜찮은 분들을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동영상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은 영월에 있는 만두집이에요. 큰손 입새 만두라고. 이게 지금은 한 100번이 넘었을 건데 조회수 51번. 그 다음에 여기 막창집. 지금 한 5, 600번이 넘었을 건데 조회수 368번. 여기 춘천의 신매수산이라고 송어양식장 조회수 141번. 여기 영월의 카페 266번. 네이버에서 파워링크 광고 가장 싼 가격이 기본적으로 70원입니다. 70원인데 만약에 그 단가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뭐 368번인데 뭐 400번이라고 치고 28,000원 이상 광고 효과가 난 거라는 거죠. 키워드만 이것도 잘 세팅하면 그 동영상의 성격이나 키워드에 따라서 몇백 번씩 노출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채널 만들고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도 있고 한데 뭐 블로그 이웃도 몇 명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몇 명 안 되고
페이스북 친구도 몇 명 안 되고.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처럼 이벤트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와와 정선,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댓글 달고 친구 소환하고 우리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가끔 이런 이벤트 한 번씩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채널에 왜 이렇게 구독자가 없지? 좋아요가 없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간간히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런 거 어디서 만들 수 있다고요? 누구나 다 미리 캔버스 들어가시면 캔바 같은 데 가시면 그런 서비스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공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좋아요, 댓글, 공유. 우리가 정선에 살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같이 이렇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하시는, 마을 기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정선 한과농원 블로그인데요. 저기 보시면 구독자가 28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블로그를 잘 노출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하는 법은 말씀을 드렸지만 글을 작성을 해놔도 뭐 몇 달이 지나도 좋아요 누른 사람이 5명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 많은 채널을 찾아서 그게 인스타그램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뭐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주변에 있는 정선에 있는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그러한 경제 기업들한테 우리가 운영하는 채널을 좀 알리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그죠? 네, 댓글 달아주고 또 우리 채널에 퍼다 날려주고 우리끼리라도 이런 활동들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NS에 우리 정선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상품과 우리 서비스가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자구 노력 차원에서 이런 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거 꼭 하실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1부와 2부에 걸쳐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정선군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화이팅 하시고 큰 발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에 보셨던 이메일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김상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